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체온과 면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대인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체온이 갈수록 이제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 200년 동안 체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이것이 현대인의 문명화된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현대의 어떤 발전된 의학 기술에 불과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암이나 여러 가지 만성질환으로부터 시달리는, 벗어날 수 없는 크다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봄에서 여름, 그 다음에 겨울에서 봄, 여름에서 가을, 이렇게 계절이 변하는 시기에 특히 체온의 문제는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현대인의 문명화된 생활 습관과 환절기에 체온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우리 면역력 유지의 핵심이라고 보았을 때, 곧 이제 우리 에어컨이 이제 등장하고 여름으로 가고 있지만 여름 같지 않은 여름을 또 지내게 될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사계절은 건강에 단련을 시킬 수 있는, 변화를 줌으로써 건강에 단련시키고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또 좋은 하나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환절기는 그 계절이 변하면서 온도, 습도,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잘 적응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의試練의 시기,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가장 노력하고 고생하는 어떤 신체 조직, 기관이 바로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인데,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신경계가 현대에 와서 가장 큰 도전을 받는 이유가 여름이 여름 같지 않고 겨울이 겨울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름에 오히려 더 차갑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고, 겨울에 추워야 돼, 겨울에 덥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현대 문명 자체가 자율신경계에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깥 계절과 안의 생체 리듬과의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요. 특히 냉방병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문명화된 시스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질병을 일으키는 데 있어 현대의 어떤 문명병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현대인은 잠재적인 냉방병 위험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체는 우리 여름철 기온에 적응해 있죠. 밖에 나가면 여름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면 냉방이 가동하는 겨울이죠. 이렇게 고온과 저온이 이렇게 교대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내 몸, 부담을 가지는 내 몸이 자율신경계 이상현상을 일으키고, 자율신경계 이상현상이 우리 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냉방병입니다. 냉방병은 여름 감기라고 해서 두통, 식욕분지, 코박힘 등의 감기처럼 오지만 좀 지나고 보면 위장장애, 현기증, 드물지 않게 관절이 막 아프고 월경통까지 나을 정도,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또 병원에 입원하기 정도까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냉방병에 노출된 사람들은 면역력에 심대한 위기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 변조로 인해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불균형이 되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저해가 되고,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체온이 1도씩 떨어질수록 면역력이 10% 감소한다는 그러한 연구가 설이 있을 정도로 냉방병의 무서운 결과, 저체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도 저체온이신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상 증상으로 많이 오십니다. 냉방병 증상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수족냉증이 있다든지 여기저기 불편하다든지 오시는데, 검사를 해보면 이런 어떤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마른 비만, 체지방률이 올라가 있는데 근육이 굉장히 감소되어 있죠. 하지부종,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액의 염증 수치, 만성 염증 소견이 있는 거죠. 활성산소 검사에서도 활성산소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이걸 막아내는 항산화 능력도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도 굉장히 증가되어 있고, 혈압 같은 경우도 들쭉날쭉하죠. 저혈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저혈압이었다가 고혈압이었다가 이렇게 반동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온을 저하시키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근육이 부족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이동한다, 과식을 자주 한다,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화학약품과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즐겨 먹는다,
가볍게 샤워만 할 뿐 입욕하지 않는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에어컨을 가동한다. 여기에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많이 해당되시죠. 이런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떨어진 체온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해치지 않도록, 특히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이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온난 생활법,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법을 잘 유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는 우리 에어컨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가동할 때는 긴 옷이나 스타킹을 착용해서 보온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몸에 한기를 느낄 때는 긴 소매 난방이나 가디건을 준비해뒀다가 걸칩시오. 에어컨에 바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내외 온도가 5도씨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게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우리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평균 실내 온도는 25도. 근데 가보면 재보면 에어컨 틀면 20도, 21도, 18도, 19도까지 떨어질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망치는 행위라는 거죠. 2시간에 5분씩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환기인 것 같아요. 환기를 시켜주면 우리 안과 밖이 교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율신경계가 조금 더 이 안에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찬 공기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시간 근무를 안에서 할 때는 자꾸 움직여줘야 돼요. 한 자세에 오래 있으면 저체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면 제가 항상 알려드린 것처럼 손과 발을 조금씩 틀어주십시오. 손과 발을 틀어주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게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덥더라도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 몸이 탈수가 되어서 세포가 건조해지면 이 냉방병, 저체온으로 가는 경향이 더욱더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탈수가 더 되기 쉽다는 거죠. 탈수는 저체온과 항상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리터까지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몸이 차갑다고 느낄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드셔가지고 몸을 데워주는 것,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체온을 높이는 식사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해서 잘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끼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으로 거르지 않고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도 알맹이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빈 껍데기 음식을 먹으면 체온이 더 떨어지고 면역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탄수화물을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단백질과 지방 중에도 오메가3가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섬유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루 30g 이상의 섬유질, 그 다음에 칼슘이 풍부하게 든 음식들을 드시고, 필수 비타민과 미량 무기질 풍부한 채소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섭취해 주십시오. 체온을 올리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신맛 음식, 그 다음에 약간 매운 음식 같은 것들이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니까 고추나 양파, 생강 같은 음식들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꼭 씹는 것 자체가 체온을 올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씹을 때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꼭 씹으면 치매도 예방되고, 그다음 기초대사량도 올리기 때문에 지방이 우리 몸속에 쌓이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꼭꼭 씹어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고 움직이는 몸에는 세균이 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항상 움직이면서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